굴다리 아래 세워진 경차 한 대. 전세 사기 피해자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차량과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선 A씨가 쓴 유서도 한 장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 밑주울구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로 확인됐습니다. 따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최근 주변에 전세 사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에는 이틀 전까지 출근하다 이후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축왕 남씨 일당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인천에서만 4번째입니다.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가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5번째 전세 사기 관련 사망자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 3월 20대 A씨는 급하게 월세를 구한다는 글을 부동산 카페에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임대인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반려견까지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에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이 이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는 좀 딱 맞는 조건이어서 알겠다는 조건 계약 진행을 하겠다. 하지만 계약금 200여만 원을 입금한 다음 날 임대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방에 있다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아끼자며 제안한 비대면 계약을 받아들인 게 화근이 됐습니다. 처음엔 꺼림칙했지만 임대인이 주민등록증과 등기부 등본까지 보내줘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랑 이제 신분증이랑 계좌번호 다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이름 성함이나 이런 게 다 동일해가지고 임대인께서 좀 많이 재촉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취재진이 다시 등본을 떼어보니 임대인이 보내준 것과 달리 구청에 압류까지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해당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만 8명, 피해액이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 대상이 된 주택도 서울 강동구, 인천시 부평구와 대구시 남구 등 다양합니다. 전세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당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초 억대 전세 사기를 당해 월세집을 구하려다 또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번에 월세를 구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월세집을 알아봤는데 허탈하죠. 이제 뭐 전세도 사기당하고 월세도 사기당하니까 제가 완전 그냥 바보 멍청이가 된 것 같고. 전문가들은 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보증보험이 가능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직거래하는 거 들 수 있으면 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꼭 중개업소를 통하는 게 좋겠고 또 직접 집을 가서 방문해서 확인을 꼭 해야 되고 또 현 상황의 공부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20여 건의 월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경찰 추격을 받으며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경찰에 체포된 뒤 수갑이 채워진 모습도 보입니다. 죄수복 차림도 찍혔습니다. 2달 전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진인데 모두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만든 가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 국방성 펜타곤이 표적이 됐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2일 SNS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간 사진입니다. 흰 건물 옆으로 검은 연기가 무섭게 솟구칩니다. 첨부된 글에는 속보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역시 AI가 만든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가로등 아랫부분을 확대해보면 위아래가 어긋나 있어 자연스러운 사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짜 사진 한 장이 순식간에 지구촌을 뒤흔들었지만 이런 사진을 만드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제 그런 만들어주는 이미 사이트나 서비스들이 이미 있어서요. 일반적인 사람도 그냥 그 사이트 들어가서 뭐 어떤 거를 뭐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걔들이 쫙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클릭 몇 번에 뭐 그냥 키워드 정도 적으면 네, 뭐 쉽게 이미지들을 생성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를 악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그로 인한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이에 대비한 국제적인 규범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근처에 있는 오오쿠마 마을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갔고 마을엔 덩그러니 빈집만 남았습니다. 이 가게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옷가지며 집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혼지츠와 큐교비데 고자이마스. 간판이 무색하게도 문은 12년째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마을 곳곳에서는 검은 봉지가 쌓여있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km 정도가량 떨어진 한 마을입니다. 저 뒤를 보시면 검정색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가득 담아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저렇게 긁어서 저 안에 가득 담아놓은 건데요. 원전 사고가 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이 방사능과의 사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수치도 365일 24시간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주변 마을을 다니며 수치를 재봤습니다. 원전 길목에 있는 한 마을에선 시간당 2.5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습니다. 외무성 등 정부 관청이 모여있는 도쿄 치요다구 나가타 지역의 측정 결과는 0.1가량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높은 곳은 시간당 5 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된 곳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속도를 내지만 당장 근처 바닷가 마을상에는 걱정입니다. 손님 발길이 끊어지진 않을까 마음졸입니다. 주민 생각은 엇갈립니다. 別にそこまで気にはかけてないですけど、はい、ただこの次の世代、お子さんだったり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お子さんとかが、まあ、今後気になる方はっていうのは少し気にはなる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数字で基準決めて公表してるのが嘘じゃなければそれは信じて信じるしかない。そうですね。疑う方法がないですからね。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처리됐다면서 오염수 방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지 주민 역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후쿠시마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소비 회복의 내수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부진은 여전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4%로 한층 어둡게 내다본 이유입니다. 지난 2월에도 성장률을 낮췄는데 이번에는 내림폭을 더 키웠습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IT 경기 회복과 중국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 파급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인합니다. 경기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는 3.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대로 내려오면서 인상 부담을 털어낸 겁니다. 다만 세 차례 연속 동결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자본 유출 조짐이 없어 금리 차를 크게 우려하고 있진 않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까지 생각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금통위원 6분 모두가 최종 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말아달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목표로 내세운 물가 상승률 2%대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이에 한해는 물가를 최우선에 두고 현재의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말레이시아가 국산 경공격기 FA-50 18대를 도입하는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월 본계약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계약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FA-50과 모태가 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가 4번째. 이번 계약은 동남아 국가 수출 중 최대 규모입니다. 수출 물량은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성능을 개량한 버전으로 오는 2026년 초도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말레이시아가 경전투기 18대 2차 도입과 2,000톤급 연함 임무함, 세척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성과도 기대됩니다. 향후 2차 사업 계약뿐만 아니고 현재 협상 중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향후 협상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FA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중동 아프리카와 호주, 미국까지 국산 항공기 수출을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해양항공전시회 리마에는 FA50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수리온 헬기 등이 전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동남아까지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든 무기가 연일 선전하며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는 1시간이라고 평균 22,651원을 벌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4.4% 증가했지만 고용 형태별로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정규직 근로자는 시간당 24,409원을 벌어 전년도보다 15% 올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간당 17,233원으로 전년도보다 11.3% 더 받았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7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임금 5분위 배율도 전년보다 나빠졌습니다.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하위 20%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4.4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체 공휴일 등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고소득 산업의 성장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소프트웨어, 4차 산업, 연구개발 등이 관련된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업 등과 같은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에서의 확대 영향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여파로 줄었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16.9%로 전년보다 1.3% 많아졌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지표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 격차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 수익은 64만 원에 불과하다며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그리고 노동조합원인지에 따라서 일에 대한 보상과 보호 수준이 달라지고 그 격차는 IMF 이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임금체계 개편안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 여당의 불법 집회 제한 대책 가운데 첫 번째는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유사한 시위를 하려는 경우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집단적인 폭행이나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시위법 제5조가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집회 금지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집회 허가제가 돼 집회는 신고죄임을 명시한 헌법 제21조를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명백한, 직접적인 위협 등 법조문의 해석을 놓고 정부와 단체 사이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등 법정 싸움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강행한다고 하면은 그냥 소송전만 많아질 뿐이지 실질적 효력을 얻을 수도 없고 비판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당정이 내놓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집회 금지 방안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출퇴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회까지 금지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5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의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 시간대를 명시하더라도 일률적인 집회 금지는 엄연히 기본권 침해라는 목소리와 함께 구체적인 장소나 소음 기준도 최대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는 최근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공간 주변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법조항을 잇따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집회의 자유 침해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기본권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세밀한 입법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금은 각각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크다며 즉각 항고했습니다. 현지 언론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결국 검찰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재산 규모에 비해 보석금이 너무 적어 풀려날 경우 달아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과 공동 명의의 국내 아파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규모만 50조 원으로 추산되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대표는 보석이 없던 일이 돼 이제 계속 구금 상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습니다. 석방돼 각종 자금을 무더기로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피해자들의 우려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실제 보석 결정 이후에는 권 대표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서 30억 가까운 가상자산이 인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국내 사법 절차부터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재작년 11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2살 여자 어린이의 SNS 계정에 모르는 남성들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은 예쁘다며 어린이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보고 싶다고 말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정서적인 친밀감은 점차 심리적 지배로 이어졌고 남성들의 요구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주인과 노예, 아빠와 자녀 같은 주종 관계를 만들더니 신체를 찍어보내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아동의 집 근처로 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피의자는 모두 25명, 10대에서 30대 사이 남성들로 파악됐습니다. 남성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아동 한 명의 SNS에 제각각 접근한 건데 범행이 이어진 반년 동안 전송받은 성착취물은 1,790개가 넘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들이 영상을 거래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체 노출이나 개인정보를 요구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SNS, 휴대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에게 낯선 사람이 상품권 그리고 또는 게임 아이템 등으로 환심을 사려 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에게 또는 지인에게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남성들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어린이와 청소년 45명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4,350여 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성착취물을 삭제해 퍼지지 않게 하고 피의자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한지영 씨는 지난달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킥보드를 탔는지부터가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탔냐고 물어보니까 다음에 인증하기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 다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일단. 100만 번 넘게 다운로드된 대여 앱으로 전동 킥보드를 직접 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는 뜨지만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만 누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정보 입력을 건너뛰어도 킥보드를 빌리는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만 16살 이상이 있다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재작년 법을 개정했는데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아예 모르거나 없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넘기기 일쑤지만 대여 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는 렌터카와 달리 킥보드의 경우 대여 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탓입니다. 정부에서 면허 인증 시스템 이용을 허가받은 킥보드 대여 업체 12곳 가운데 면허 소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곳은 한 곳에 그쳤습니다. 이제 해당 그 면허 소지 의무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그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강제된 면허 확인이나 등록 의무는 법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도 업체에 운전면허를 확인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빌릴 때 확인하는 절차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예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업체가 전혀 무책임하게 우리 관계없어.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때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지난해 12,000명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타면서 일어난 사고도 1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해 전체 킥보드 사고의 43%를 차지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 칠판 앞에 선 교사가 시선을 아래에 둔 채 한 대 모은 두 손을 휘두릅니다. 손에 들려있던 건 다름 아닌 골프채. 경기 시흥시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50대 A교사가 교실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골프와 관련해서 따로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담임교사는 인조잔디 매트와 골프백, 플라스틱 공도 교실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새학기 초부터 교사가 모둠 활동이나 문제풀이를 시킨 뒤 종종 골프 연습을 했다는 게 학생들의 증언입니다. 골프채가 칠판이나 사물함에 부딪히는 소리에 깜짝 놀란 적도 있었다며 혹시라도 골프채에 맞을까 봐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고 호소합니다. 소리가 나면 너무 깜짝 놀래고 좀 무섭고 그러니까 휙휙 소리가 날 때 그때 좀 무서워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수업 시간에 벌어진 일을 뒤늦게 전해들은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1, 2개월 전에 아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엄마 담임선생님이 교실에서 골프를 치셔. 그래서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설마.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랬고 그동안 아이들이 방치된 거잖아요. 처음엔 이런 사실을 부인하던 A교사는 증거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연습이 중요하다는 걸 교육하는 차원에서 수업 재료로 2-3번 활용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학교 측도 A교사는 참교사로 골프 스윙 역시 교육 목적이었다고 두둔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A교사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뒤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아직 5월이지만 도심은 이른 더위에 이미 여름을 맞았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기온이 27도 가까이 오르자 시민들은 겉옷을 벗어들고 시원한 음료로 더위를 달랩니다. 생각보다 여름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밤엔 또 쌀쌀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성급히 찾아온 더위는 여름에도 기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폭염이 가장 심했던 해로 기록된 2018년과 1994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 감시 요소 그리고 2018년대의 기후 감시 요소를 좀 살펴보니 2018년대하고는 반대의 경향도 있는 요소들이 나왔습니다. 7월과 8월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엘니뇨 영향으로 고기압 경계가 남부와 제주도에 자리 잡으며 호구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엘니뇨 영향으로 남부지방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남부지방 중심으로 조금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전을 기해야겠다라고 말씀.
태풍은 엘니뇨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기후변화로 크고 강한 태풍이 늦게까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가뭄이 심했던 남부지방에 이번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며 여름철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코로나 때 한산했던 공항 출국장은 여행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찼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짐을 붙이기 위해 3355 기다리는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한 7년 만에 저희 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코로나가 풀려서 가족과 같이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인천공항이 코로나 전후 달라진 여행객들의 행동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땐 나홀로 여행이 인기가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가족과 지인들과 떠나는 단체 여행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에 사는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관광과 휴양이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여행객들은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선호했는데 이 경향은 올해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Z 세대가 요즘 주 소비층인데요. 특히나 이제 해외 여행에 있어서는 더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MZ 그 수요층이 이제 개별 여행을 선호하게 되면서 그런 뚜렷한 특징이 담겨진 것 같습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이용했던 비대면 체크인은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렵진 않고 여권만 넣으면 되니까 쉽고 편리했어요. 굳이 줄을 서지 않아도 돼서 편리한 것 같고 되게 이런 것도 생겨서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비행기 운항 횟수도 늘면서 여객 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공항 여객 수는 전년 대비 6배 넘게 늘어난 400만 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하면 7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인천공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항 운영 안정화에 신경 쓰고 시설 운영을 확대해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티나 터너 측은 터너가 오랜 투병 끝에 스위스 취리 근처에 있는 자택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집 앞에는 죽음을 예도하는 꽃다발들이 놓였습니다. I can Tina Turner. We used to watch them on TV and see their concerts. I know we went to one Madison Square Garden, so it was they were very exciting and. Well, it seems like she was eternal, so I think she will still go on like that. Even if she dies, she will still remain Tina Turner. 터너는 로큰롤 시대 초창기인 50년대에 데뷔해 30여 년간 소울과 R&B, 록 등 여러 장르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1985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레코드를 포함해 3개 부분을 휩쓰는 등 그래미에서 모두 8차례나 상을 받았습니다. 음반은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장이나 팔렸습니다. 1988년 브라질 공연에서는 18만 명이라는 최대 유료 관객 기록을 남겼고 60이 넘어 펼친 세계 투어 공연에서는 1,300억 원가량의 티켓 판매로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됐습니다. 터너는 전성기에는 영화에도 여러 차례 출연하고 007 시리즈 영화 주제곡도 불렀습니다. 그녀의 이런 화려한 영광은 첫 남편과 16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당한 끊임없는 폭력과 학대를 극복하고 이룬 성과여서 더욱 빛났습니다. And it is a massive loss to the communities that loved her, and certainly to the music industry. And her music will continue to live on. 2009년 은퇴한 뒤 2013년 음악 프로듀서와 재혼하면서 스위스로 국적을 바꾸고 주로 유럽에 머물러 온 터너는 이제 영원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